네, 안녕하세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존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시험당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를 외워야 하는지 모르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로 및 설비의 보존이잖아요. 여기서 선로는 그냥 선로예요. 설비가 뭘 말하냐면 첫 번째는 전력 설비, 두 번째는 통신 설비, 그리고 운전보안 장치. 물론 도규 기준이에요. 이제 오늘 배울 거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네 개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저는 선전통운이라고 외웠습니다. 뭐 택배 회사 중에 대한통운이라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선전통운이라는 택배 회사가 있다고 저는 외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하나하나 갑니다. 첫 번째는 보전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점검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선로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지정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을 하면 됩니다.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요. 통신 설비가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정비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운전보안 장치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제10조부터 볼게요. 제10조 선로의 보전. 선로는 열차 등이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속도 이하 지정 속도라고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열차 등. 이거 뭐 열차 혹은 차량 혹은 차량 등 아니에요. 열차 등입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철도 운영자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이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속도를 이제 지정 속도라고 할 건데요. 얘를 어떻게 내냐면요. 안전속도라거나 혹은 영업속도라거나 아니면 적정속도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요거 세 개 다 아니고 지정속도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여기 지정속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갈게요. 전력설비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력설비 같은 경우도 열차 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똑같죠? 그냥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속도, 즉 지정 속도가 그냥 지정 속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즉 선로와 전력 설비의 보존은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로는 열차 등이 지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전력 설비는 열차 등이 지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똑같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통신 설비 갑니다. 통신 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통신 설비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면 돼요. 근데 적절한 상태로 보존을 한다라고 하던가 앞의 내용이랑 섞은 거죠. 우리가 선로와 전차 선로는 지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얘도 뭐 적절한 상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통신 설비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전보안 장치. 운전보안 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대요.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대요. 이것도 역시 뭐 적절한 상태, 이것도 역시 적절한 상태, 혹은 뭐 운전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안전한, 다 틀립니다. 운전보안 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앞에 가볼게요. 선로, 그리고 전력 설비는 지정 속도고요. 통신 설비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배 중에 통통배라고 있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통통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보안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면 이제 운동 잘 하시고 꼭 거울 앞에서 운동 열심히 했다, 운동 완전하게 했다 라고 셀카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걸 해시태그로 뭐라 그래요? 운완이라 그러죠. 오늘 운동 완료. 약간 적어드리자면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전에서는 저는 이제 틀릴 일이 없어요. 선로 그리고 전차 선로 같은 경우는 지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 키워드는 지정 속도와 안전.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면 되고, 그리고 운전보안 장치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을 하면 됩니다. 전 이제 여기서 틀릴 게 없어요. 키워드는 다 저희가 외웠습니다. 이제 점검을 들어갑니다. 혹은 여기서 점검 또는 뭐 정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10조, 그리고 13조, 그리고 17조, 그리고 19조 이렇게는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점검 정비 갑니다. 점검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어떤 조건이 두 개가 있냐면 선로와 전차 선로 있잖아요. 선로와 전차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 점검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전차 선로는 전력 설비랑은 달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전력 설비랑은 달라요. 그냥 다른 거예요. 선로랑 전차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 점검. 저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전차 선로 아니면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 점검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요. 지금 얘거든요. 얘랑 그리고 얘예요. 다시 한번 얘랑 얘거든요. 한편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합니다. 네,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이에요. 반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는요.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헷갈려요, 이게. 점검을 어떤 주체에 따라서, 주체가 시키는지에 따라서 어떤 주기로 하는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줄글로 보면 이게 섞었을 때 너무 헷갈려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외우기는 외워야 돼요. 근데 키워드만 외우느냐, 아니면 무식하게 전체 텍스트를 다 보고 두루뭉실하게 외우느냐의 차이예요. 확실하게 외웁시다. 어차피 외우는 거는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뭘 할 거예요. 이 시험에서. 어차피 그냥 줄 보면서 그냥 외우시는 것밖에 다잖아요. 정리를 해서 키워드만 외웁시다.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전력 설비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랑 얘를 끝냈어요. 지금 그게 이 부분이죠. 전차선로. 또 얘랑 얘도 끝냈어요. 자, 계속 갈게요. 통신 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가 통신설비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전보안장치의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얘랑은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쓴 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정한, 력도주, 통일주, 운일주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도교와 철규, 철도안전법은요. 입교시험이 다가 아니라요. 면허시험 때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시험을 칠 때도 도교, 철규, 철도안전법은 기본이에요. 그냥 대충 봤다가 그때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차라리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서 외워두면요. 운전보안장치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어차피 나오는 문제 똑같거든요. 운전보안장치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얘와 얘도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일단 제12조를 볼게요. 공사 후의 선로 사용.
선로를 신설, 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 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대로 가볼게요. 선, 전, 통, 운인데요. 이걸 외우려면요. 선로는 신설, 개조, 이설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니까 여기 중단할 경우를 이렇게 쓸게요. 검사하고 시험 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시험 운전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전력 설비는 신설, 이설, 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 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듯이 다만 이때는 얘만 데려가요. 개만 데려가요. 얘는 개수를 다 데려가고요.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도 다만 얘는 아까 개수를 다 데려간다고 했죠.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좀 중요한 편이고요. 반면에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 신설, 이설, 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 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고요. 운전보안 장치는 신설, 이설, 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 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얘랑 얘는 또 같아요. 아까 이렇게 같았듯이 통우는 또 같네요. 그 대신 얘는 이 조건이 없어요. 즉 어떤 소리냐면 시험 운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 요 경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만 개조 혹은 수리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헷갈리는 파트예요. 근데 어차피 외우실 거 키워드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저도 사실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 왜 교재를 연구하고 또 만들어 드리냐면요. 저는 여러분이 겪어야 할 시험들을 다 겪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입교시험, 그리고 입교해서 6개월 정도를 고생해서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딸 때, 그리고 딴 후에는
NCS 같은 기업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 그리고 합격까지. 저는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도규, 철규, 철도안전법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해서 외우고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걸 그냥 줄줄줄줄 보다 보면요. 또 필요할 때 또 계속 봐야 되고요. 이게 필요할 때 또 봐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머리가 조금만 좋으신 분들은 한두 시간 안에 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 12조, 16조, 18조, 20조까지 끝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꼭 다 외우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